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자 대표입니다. 여기는 원래 기존에 제가 유튜브 촬영장으로 썼던 공간인데 지금 저희 5층 본사 사무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제 스튜디오도 지금은 이제 또 샘플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끼는 그림도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땅바닥에다가 던져놓고요. 지금 샘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건축주분들이 사무실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업체를 탐구할 수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또 저희가 메인으로 쓰는 재료들은 좀 보여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샘플실을 또 5층에도 있지만 2층에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하에는 뉴마이하우스 또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뉴마이하우스는 서울 도심에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만 사무실은 하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오시면은 다양한 샘플들부터 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 리모델링하고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제 견적을 받거나 또는 디자인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 제가 아파트 해봐서 아는데 가격이 이렇고 또는 제 지인이 상가 리모델링, 상가 인테리어 해봤는데 이렇고 또 금액이 이렇고 인테리어하고 많이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실내 공사하는 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합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걸 이제 저희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단독주택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큰 건설 회사에서 똑같은 규제에 굉장히 공사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모듈로 정해진 그런 주거 형태가 아무래도 아파트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감 공사만 하고 거기에 조금의 단열, 원래 있던 위치의 설비 공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화장실별로 그 바로 옆에 20층 건물이라면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피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배관들이 짧고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최대한 막히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독주택은 아무리 크고 비싼 100억짜리 또는 50억짜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오래된 주택은 보통 소규모 업체에서 또는 동네 집수리하는 업체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다르게 건축주의 성향이 담겨지는 주택이다 보니까 설비들이 집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욕실이나 주방 공사를 할 때 아주 간혹 이제 위치를 바꿔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주방 위치로 또는 욕실은 욕실 위치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배관 라인이 굉장히 짧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이 막힘이라든지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전, 20년 전 건물들은 굉장히 구조가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은 맞춤 정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분이 있던 옷을 입다 보니까 어깨가 좀 짧을 수도 있고 팔이 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방 위치라든지 욕실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관이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설비를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분들이 안 해도 되지만 단독주택은 이런 바닥 배관 라인이 느슨히 막 진짜 10m 또는 5m 길게는 20m까지도 저희가 이제 갈 경우가 있거든요. 주방 위치라든지 배관 위치가 반대로 움직였을 때 이랬을 때 물티슈를 넣는다든지 기름 찌꺼기에 잘 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독주택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그런 취약점을 아파트처럼 배관을 좀 짧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시공할 때도 그런 물 구배를 어떻게든 바닥 높낮이를 줘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이런 설비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굉장히 그런 차이가 나고 단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당한 단열만 해도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커버해주는 부분인데 단독주택은 영하 10도든 20도가 됐든 우리 집 혼자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취약한 점이 있으면 바로 집도 추워질 수도 있고요.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춥다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왔죠. 그래서 단열 부분도 아파트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배관이 막혀도 괜찮고 추워도 돼요. 하지만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집의 구조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벽돌로 지은 집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로 하더라도 그 전에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건축했던 선배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철근을 뽑아먹는다든지 또는 기둥하고
보호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닿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구조체 자체가 벽돌로 돼 있을 때는 좀 허술해가지고 부스러져가지고 부서져 있다든지, 그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최악의 경우는 부셔질 수 있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단독주택은 굉장히 구조 자체가 허술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빔이라든지 또는 두꺼운 강판 가지고 뭐 볼을 감싼다든지, 아니면 탄소 소멸시트로 해가지고 면을 장력을 보장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공법을 해가지고 요소에 맞게끔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는 할 일이 없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빔으로 구조 보강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잘 마련돼 있지만, 단독주택은 주차장과의 싸움,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담장을 허문다든지 건물 일부분을 절개해서 넣는다든지 다양한 공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아파트 인테리어하고는 완전히 별개된 그런 공사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없는 마당 또는 지붕, 담장 또는 옆집과의 뭐 여러 가지 분쟁적인 굉장히 어려운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아파트 인테리어하고는 완전히 별개된 그런 공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이해가 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금액으로 해서 견적을 이게 낮다 비싸다 하면 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공사 비용도 2배 이상. 그렇잖아요. 이 실내 공사 비용만 가지고 우리는 실외 공사도 해야 되지만 마당도 공사해야 되고요, 지붕도 공사해야 되고요, 담장도 공사해야 되고, 공사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테리어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비싼 게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고, 그만큼 공사 기간도 보통 4달 전후, 많을 때는 6달, 7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신축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신축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을 하면 맞겠네요. 맞습니다. 공사 비용은 저희들도 목표를 신축의 30% 또는 절반 정도의 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요즘 또 건축주분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저희들도 화자를 좀 안 나게 하려고 일단 공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또 신축 비용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방 상승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 있는 기술직분들하고 AS센터 또는 동네에 있는 그런 AS 하시는 분들하고 기술이 누가 좋을까요? 신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바퀴만 끼운다든지 유리창만 끼운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동차에 잘못된 부분을 진단한다든지, 또는 뭐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미션 오일을 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비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축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던 분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저희처럼 30년, 40년, 50년 된, 심지어는 적상가옥이라고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건물들까지도 공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거 잘못된 거, 설비도 뭐 동파이프 이게 문제가 아니라 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자기로 빚어져서 되어 있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공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나름대로, 아파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다 각자의 고유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저희처럼 단독주택만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가 거의 국내에는 없고, 왜냐면은 일거리도 많지도 않지만 너무나도 변수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다 다릅니다. 다 이 작업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말로 해서 집수리 또 집공사 하시는 분들이 그날 40년 전에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에 따라서 공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이거든요. 저희는 13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성북동에 2개, 또 이제 명륜동, 회원동,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 또 평창동도 끝났고, 그다음에 목동에서도 끝났고, 예약도 정도 밀려 있고, 이렇게 저희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신축 시장도 굉장히 죽었고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도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경쟁회사가 별로 없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10몇 년간 단독주택 리모델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의 예약이 항상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활발하다고 생각했는지, 일 없는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들이라든지 또 신축하는 회사들이 또 이쪽 시장으로 좀 요즘 조금씩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 비용도 잘 이제 그분들이 뭐 나쁜 감정으로 견적을 싸게 내는 게 아니라 몰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 비용이라든지 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만약에 시공회사가 목소리가 크면은 건축주는 추가 비용을 엄청나게 내야 되고, 또는 건축주분이 기가 세면은 시공회사는 한두 건 하고 이제 말아먹고 또 이쪽 업계에서 퇴출되는. 사실 저희도 경쟁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10몇 년간 뭐 수십 개의 경쟁회사를 봤는데 들어왔다가 2년 만에 나가고 1년 만에 나가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견적을 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다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라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신축 회사들이 어려워져서 메이저급 회사에서 이제 소장님들이 넘어오시고 또 디자이너분들 넘어오셨는데, 그분들이 대표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세요? 훨씬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신축도 쉽고 아파트 인테리어도 쉬운데 왜 자꾸 이거 10몇 년간 변수 많아서 마진도 안 남는데 왜 이거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에 좀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고, 우리 유마이하우스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주택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축주분이 주택의 쾌적함으로 저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피로도 해소돼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려고 우리 디자이너분들, 시공팀분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아파트 인테리어, 그다음에 단독주택 신축, 이 세 가지를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꼭 저희처럼 전문가된 업체에 의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 드릴 만한 영상 만들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